지금 이 순간 한국의 시니어타운 입주 대기자가 3년 넘게 줄을 서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충격적인 건 강남 최고급 시니어타운 한 곳의 대기 명단에 무려 5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분들의 든든한 정보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화제, 시니어타운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려고 해요. 시니어타운이 이렇게 인기 폭발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시니어타운 하면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앞다투어 입주 신청을 하고 계세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의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만난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김영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우리 딸이 미국 살면서 나보고 한국에서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말고 좋은 시니어타운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아직 정정한데 무슨 시니어타운이야 했는데 막상 알아보니까 이게 호텔보다 좋더라고요. 바로 이런 분들이 액티브 시니어예요.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도 있으며 무엇보다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죠. 베이비붐 세대라 불리는 1959년부터 1964년까지 태어나신 분들이 본격적으로 은퇴를 맞이하면서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세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81만 명에 달하고 내년에는 10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할 예정입니다. 특히 요양과 보호 수요가 급증하는 85세 이상 인구만 해도 올해부터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돼요. 사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젊을 때부터 품어온 로망이 있으시잖아요. 은퇴하면 조용한 시골에 작은 집 지어놓고 텃밭 가꾸며 살겠다는 그 꿈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전원주택으로 이주하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서울에서 30년간 회사원 생활을 하셨던 박정수 씨 부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분들이 충남 아산에 2억 원을 들여 근사한 전원주택을 지으셨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대요. 새벽에 일어나서 텃밭에 물 주고 산책하고 TV 보고. 그런데 6개월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리비였어요. 보일러 고장, 지붕 누수, 정화조 청소, 정원 관리까지. 한 달에 관리비만 5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도시에서 아파트 살 때는 관리비가 10만 원 정도였는데 말이죠. 두 번째는 건강 문제였어요. 박 씨 부인이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차로 40분이 걸렸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정말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외로움이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친구들과 수시로 만났는데 시골로 와서는 만날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나고 남은 어르신들과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네 번째는 문화생활의 제약이었어요. 영화관,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곳이 너무 멀어서 나들이 한 번 하려면 하루 종일 계획을 세워야 했답니다. 다섯 번째는 대중교통 문제였어요. 차를 몰 수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운전이 부담스러워지니까 정말 갇혀 사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결국 이분들도 2년 만에 서울로 다시 올라오셨어요. 전원주택은 반값에 겨우 팔고 말이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은 전원주택 몰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꿈꿨지만 막상 살아보니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시니어타운은 이렇게 인기가 폭발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전원주택의 모든 단점을 완벽하게 해결해주기 때문이죠. 일단 관리 걱정이 전혀 없어요. 24시간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어디 고장나면 바로 해결해주고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도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거든요. 헬스클럽, 사우나, 골프 연습장까지 건물 안에 다 있어서 굳이 멀리 나갈 필요도 없고요. 의료 서비스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강남에 있는 더 클래식 500의 경우 24시간 전담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고 무동작 센서까지 설치되어 있어요.
만약 어르신이 화장실에서 쓰러지시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려서 즉시 구조할 수 있답니다. 외로움? 그런 건 아예 없어요. 용인에 있는 삼성 노블 카운티에 계신 73세 이순자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기 와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수영하고 9시에 요가하고 11시에 서예 배우고 하루가 48시간이어도 모자랄 정도예요. 실제로 이곳에는 30여 개의 동아리가 있어요. 서예, 사진, 등산, 요리, 영어회화, 심지어 밴드 동아리까지 있다고 해요. 70대 어르신들이 기타 치고 노래하는 모습 상상이 되시나요? 식사 문제도 완전히 해결돼요. 한 달에 90식까지 의무식을 제공하는데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귀찮아서 밥을 거르는 일이 없도록 의무식 지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80세 안팎에 입주하신 분들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시니어타운 인기가 이렇게 뜨거워지자 정부도 깜짝 놀랐어요.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현재 전국 시니어타운이 고작 39곳에 8,840가구밖에 없어요. 이에 비해 일본은 16,724곳에 63만 명이 살고 있죠.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를 생각하면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특히 수도권이 심각해요. 서울, 인천, 경기도에 사는 65세 이상 인구가 430만 명인데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시니어타운은 고작 10여 곳뿐이거든요. 그러니 대기 기간이 3에서 5년씩 걸리는 거죠. 수도권 고령인구 대다수는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닌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요. 부산 22.4%, 대구 19.5%, 서울 18.8%, 대전 16.8% 등 대도시들이 이미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근접한 상태거든요. 정부가 올해 3월에 발표한 대책이 정말 파격적이에요. 10년 만에 분양형 시니어타운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거든요. 2015년에 각종 부작용 때문에 금지했다가 다시 풀어준 거예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어르신 1천만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에 따르면 현재 임대형만 가능한 노인복지주택을 내년부터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 분양형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고 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주택연금 제도가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시니어타운에 들어가면 주택연금이 끊어졌는데 이제는 계속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강남에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70세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분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약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국민연금 부부 합쳐서 150만 원, 개인연금 50만 원까지 더하면 매월 330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거죠. 웬만한 시니어타운 생활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게다가 기존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으면 월 200만 원 정도 추가 수입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워질 수도 있어요. 분당의 한 시니어타운에 작년에 입주하신 최영숙 씨 부부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까봐 걱정했는데 막상 계산해보니까 집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저축을 더 하고 있어요. 관리비도 없고 외식비도 줄었고 병원비도 거의 안 들고. 또한 시니어타운 보증금을 신탁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부부가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맡겨놓고 시니어타운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경우 보증금을 놓고 가족 간 분쟁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미리 배우자 관련 보증금 신탁을 해놓으면 배우자의 주거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요즘 시니어타운들은 정말 다양해졌어요. 마치 호텔 등급처럼 여러 타입이 있거든요. 프리미엄형은 강남의 더 클래식 500 같은 곳이에요. 보증금이 9억 원에 월 생활비가 472만 원 정도 하는 대신 정말 5성급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골프장, 수영장, 스파, 레스토랑, 심지어 전용 공연장까지 있답니다. 스탠다드형은 삼성 노블 카운티나 서울 시니어스 타워 같은 곳이에요. 보증금 3에서 5억 원에 월 생활비 150에서 200만 원 정도로 일반 중산층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죠. 서울 시니어스 타워의 경우 1998년 서울타워를 시작으로 강서타워, 분당타워, 가양타워, 강남타워,
고창타워까지 총 6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모기업인 서울 송도병원이 가까이 있어서 24시간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20여 종의 문화시설과 30여 개의 사회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요. 삼성 노블카운티는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운영하는 곳으로 2001년 개원해서 벌써 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해요. 25평형부터 104평형까지 7개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고 중세의 성을 본떠 만든 건물 외관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코노미형은 최근에 생겨나기 시작한 공공형 시니어타운이에요. LH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보증금 1, 2억 원에 월 생활비 100만 원대도 가능해요. 서울시는 어르신 안심주택을 도입해서 주변 시세의 30에서 85% 수준으로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사업자에게는 용적률 상향과 80% 임대 및 20% 분양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LH는 헬스케어리츠를 활용해 동탄에 2,550 가구 규모의 시니어타운을 조성하고 있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인당 월 100만 원대의 합리적인 시니어 주택을 선보이고 있어요. 특화형도 재미있어요. 대학 캠퍼스 안에 만든 시니어타운은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골프장 인근에 만든 곳은 매일 골프를 칠 수 있어요. 심지어 반려동물과 함께 살 수 있는 시니어타운도 생겼답니다. 부산의 동명대와 신라대가 대학 시설 일부를 시니어타운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대학 기반 은퇴자 커뮤니티의 한국형 모델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시니어타운을 선택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핵심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입지예요. 도심형, 근교형, 전원형 중에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곳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자녀들과 자주 만나고 싶다면 도심형, 조용한 환경을 원한다면 전원형을 추천해요. 도심형은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면서 가족과의 교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전원형은 쾌적한 주거 환경과 관광 및 휴양시설이 풍부하고 입주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교형은 도심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으면서 도심과 전원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의료 서비스예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는지, 응급실 운영이 되는지, 협력병원은 어디인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 접근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식사 서비스예요. 한식, 양식, 일식이 다 가능한지, 개인 맞춤 식단 관리가 되는지, 식당 분위기는 어떤지 직접 체험해 보시는 걸 권해요. 네 번째는 커뮤니티 활동이에요. 동아리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시니어타운 생활의 만족도는 커뮤니티 활동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는 계약 조건이에요. 환불 조건, 중도 퇴거 조항, 계약갱신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특히 분양형의 경우 매매 조건과 상속 관련 규정도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시설 규모예요. 8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시니어타운도 있고 100세대 정도의 소규모 시니어타운도 있어요. 세대수가 적다고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가족 같은 분위기를 선호하시는 분은 오히려 소규모가 만족도가 높을 수 있거든요. 시니어타운 입주를 원하신다면 기본적인 조건과 절차를 알아두셔야 해요. 연령 조건은 보통 만 60세 이상이에요. 공공 시니어타운은 65세 이상인 경우도 있고요. 부부의 경우 한 분만 60세 이상이면 입주 가능해요. 건강 조건도 중요해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중증 질환자나 장기 입원이 필요한 분들은 입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소득 조건은 시설에 따라 다른데 공공 시니어타운은 중위소득 100에서 150%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민간 시니어타운은 특별한 소득 제한이 없는 편이에요. 신청 절차는 먼저 시설 견학을 하시고 상담을 받으신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돼요. 건강검진 결과서, 소득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대기 기간이 길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걸 권해요. 특히 수도권의 인기 시설들은 3에서 5년씩 기다려야 할 수도 있거든요. 시니어타운 비용은 크게 초기 비용과 월 생활비로 나뉘어요. 초기 비용은 보증금 형태로 지불하는데 임대형의 경우 1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다양해요. 분양형의 경우 일반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의 분양가를 지불하시면 돼요. 월 생활비는 관리비와 식비, 그리고 각종 서비스 이용료를 포함해요.
1인 기준으로 월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시설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공공형 시니어타운은 보증금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월세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적어요. 대신 대기 시간이 길고 지역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민간형 고급 시니어타운은 보증금 5억 원에서 10억 원, 월 생활비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비싸지만 서비스 품질이 뛰어나요. 시니어타운 입주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는 게 중요해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건강 상태가 입주의 기본 조건이거든요. 시니어를 위한 건강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세요. 목과 어깨를 돌리고 허리를 좌우로 비틀어주는 동작이 좋아요. 산책은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일 정도 하시는 걸 권해요.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로 걸으시되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강도가 적당해요.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으로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 팔굽혀펴기, 계단 오르기 등이 있어요. 일주일에 2, 3회 정도 하시면 돼요. 균형 감각 훈련도 필요해요. 한 발로 서서 10초 버티기, 눈 감고. 제자리 걸음, 직선 위로 걷기 등의 운동을 하시면 낙상 예방에 도움이 돼요. 건강한 식단도 중요해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균형 있게 드시고 특히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물도 하루에 1.5리터 이상 마시는 게 좋아요. 요즘 시니어타운들은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어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도입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활용법부터 배워보세요. 기본적인 통화와 문자는 물론 카카오톡으로 가족들과 소통하고 인터넷 검색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는 방법을 익히시면 돼요. 건강관리 앱도 유용해요. 걸음수를 측정하고 혈압과 혈당을 기록하고 복용 중인 약물을 관리할 수 있는 앱들이 많이 있어요. 온라인 쇼핑도 편리해요. 무거운 물건들을 직접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간단한 생필품부터 주문해 보시면 돼요. 화상통화로 멀리 사는 가족들과도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어요. 특히 손자 손녀들과 화상통화하시면 정말 즐거우실 거예요. 시니어타운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바로 시니어타운 신탁이에요. 부부가 함께 시니어타운에 입주했는데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보증금 5억 원을 넣었는데 자녀들이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엄마는 집으로 오시고 보증금 찾아서 나눠 갖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게 신탁제도예요. 시니어타운 입주 시 보증금을 신탁으로 설정해 두면 배우자가 평생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요. 실제로 강남의 한 시니어타운에서 일어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80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녀들이 어머니 혼자 이런 비싼 곳에 계실 필요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신탁 설정이 되어 있어서 할머니가 계속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었답니다. 신탁 설정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시니어타운 입주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회사와 별도 계약을 맺으시면 돼요. 비용도 크지 않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족 갈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한 제도예요. 정부의 시니어 관련 정책이 정말 파격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최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시니어 시설을 1000개까지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 계획에는 기존 복지관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시니어타운 건설, 심지어 시니어들을 위한 테마파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에요. 특히 주목할 점은 D&D와 시니어타운이 협력해서 새로운 형태의 가이드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시니어들의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해주는 서비스까지 포함한 개념이에요. 앞으로의 시니어타운은 지금보다 훨씬 스마트해질 거예요. 인공지능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음성 명령만으로 모든 집안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가상현실 기술로 집에서도 세계 여행을 다닐 수 있고 홀로그램으로 돌아가신 배우자와 대화할 수도 있을 거예요. SF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이에요. 또한 맞춤형 서비스도 더욱 세분화될 예정이에요. 골프광을 위한 골프 특화 시니어타운,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쿠킹 클래스 전문 시니어타운, 심지어 유튜버가 되고 싶은 어르신들을 위한 크리에이터 시니어타운까지 생길 거라고 해요. 친환경 기술도 대거 도입될 예정이에요.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자체 생산하고 빗물을 재활용해서 조경용수로 사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서 텃밭에 사용하는 순환형 시스템이 구축될 거예요. 의료기술의 발전도 놀라워요. 웨어러블 기기로 실시간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도입될 거예요. 심지어 로봇이 간단한 간병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다고 해요. 시니어타운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시작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조건도 좋아질 거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재정 점검이에요. 현재 갖고 계신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매월 들어올 연금 수입을 계산해 보세요. 주택연금 활용 방법도 미리 알아두시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치 평가, 예금과 적금 잔액,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평가액, 보험, 해약 환급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예상 수령액 등을 모두 계산해 보세요. 두 번째는 건강관리예요. 시니어타운 입주의 기본 조건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건강 상태거든요. 지금부터 꾸준히 운동하시고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꾸준히 관리하시고 복용 중인 약물 목록도 정리해두세요. 시니어타운 입주 시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세 번째는 정보 수집이에요. 다양한 시니어타운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직접 견학도 가보세요. 체험 입주 프로그램이 있는 곳도 많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온라인으로 시니어타운 후기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실제 입주하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번째는 가족과의 상의예요. 혹시 자녀들이 반대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충분히 설득하시는 게 중요해요. 시니어타운이 어떤 곳인지, 왜 필요한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자녀들이 걱정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 비용 문제나 건강, 관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여주시면 좋아요. 다섯 번째는 법적 준비예요. 시니어타운 신탁 설정, 유언장 작성, 후견인 지정 등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법적 준비도 해두세요. 시니어타운 vs 재가 서비스, 무엇이 더 좋을까? 시니어타운 입주를 고민하시면서 굳이 집을 떠날 필요가 있을까? 집에서 도우미 서비스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재가 서비스의 장점은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죠. 하지만 단점도 많아요. 일단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 늦을 수 있어요.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시면 발견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또한 사회적 고립감도 문제예요. 나이가 들수록 외출이 줄어들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어지면서 점점 외로워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반면 시니어타운은 24시간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고 또래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결할 수 있어요. 다양한 취미 활동과 문화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고요. 물론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야 한다는 부담은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관리나 삶의 질 면에서 시니어타운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시니어타운에 입주하시면 처음 몇 달은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적응을 빠르게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와 관련된 동아리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참여하시고 새로운 취미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식사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 드시지 마시고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시설 이용법도 빨리 익히세요. 헬스장, 수영장, 도서관 등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생활이 훨씬 즐거워져요. 직원들과도 친하게 지내세요. 관리사무소 직원, 의료진, 식당 직원 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 시니어타운 생활이 훨씬 편해져요. 시니어타운에 입주하신 후에도 건강관리는 계속해야 해요. 아무리 좋은 의료시설이 있어도 본인이 건강을 관리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운동하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시니어타운에서 제공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요가, 수영, 걷기 등의 운동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건강 강좌나 영양 상담 같은 프로그램도 있을 거예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빼먹지 마세요. 시니어타운 내 의료진과 상담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검진 스케줄을 세우시고 꾸준히 받으세요. 복용 중인 약물 관리도 중요해요. 약물 복용 시간을 정확히 지키시고 부작용이나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세요. 시니어타운에서의 사회적 관계 맺기. 시니어타운 생활의 만족도는 다른 입주민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몇 가지 팁을 활용하시면 쉽게 친해질 수 있어요. 먼저 인사를 밝게 하세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분들께 먼저 인사하시고 간단한 안부 인사를 나누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좋은 관계의 시작이에요. 공통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같은 고향 출신이거나 비슷한 직업을 가졌거나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과는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요. 도움을 주고받으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드리거나 반대로 요리법을 배우는 등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 관계가 깊어져요. 하지만 너무 깊게 관여하지는 마세요. 개인적인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캐묻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시니어타운에서의 생활을 더욱 즐겁게 만드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젊었을 때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등 뭐든 좋아요. 여행을 계획해 보세요. 시니어타운에서는 단체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서는 가기 어려웠던 곳들도 함께 가면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할 수 있어요. 봉사활동도 좋아요.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실 수 있어요.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젊은 세대에게 인생 경험을 전수하는 멘토링 활동 등이 있어요. 창작 활동도 추천해요. 회고록을 쓰시거나 손자손녀들을 위한 동화책을 만드시거나 가족사를 정리하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시니어타운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니어타운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이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시니어타운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거든요. 물론 모든 분에게 시니어타운이 정답은 아니에요. 본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가족 상황, 개인적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니어타운에 대한 정보를 계속 수집하시고 건강관리도 꾸준히 하시고 재정 계획도 탄탄히 세우세요. 앞으로 시니어타운은 더욱 다양해지고 발전할 거예요. 여러분의 니즈에 맞는 완벽한 시니어타운이 등장할 날이 머지 않았어요.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모든 시니어분들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주거 환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시니어타운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설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품격 있는 시니어 라이프, 그 모든 것이 시니어타운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오늘 준비한 시니어타운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알찬 정보를 받아보세요.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고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